자, 부산시장이 그 와중에 또 선거 구도가 확정이 됐습니다. 민주당은 전재수 전 장관, 그리고 국힘은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,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정의안 전 대변인까지 이렇게 어떻게 3파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2.5파전이라고 해야 되나요? 3파전이죠. 3파전인가요? 네. 네. 정의안 대변인이 어떻게 부산에서 좀 입지가 좀 있어요? 뭐 본인도 이제 워낙 열심히 하는 분이시고 네. 또 이제 부산에서 오래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저 3당은 사실은 뭐 개인의 입지보다는 선거 구도를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구나.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의 동탑 모델 같은 경우가 네. 어떤 식이었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약했어요. 음. 그래서 어떤 후보 개인의 어떤 실력으로 그 후보를 2위로 어떻게든 2위에서 3위로 밀어내고 본인이 어떤 대안이 되면은 또 신선하기도 하고 이전에 어떤 있었던 국힘은 오래된 정당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내기가 좀 힘들어요. 내도 뭔가 사람들이 아예 쟤네가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고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가 좀 신선하기 때문에 좀 바람이 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간다면 할 수 있어서 박현준 시장님이 현역인 것 치고는 좀 많이 약하세요. 실제로 뭐 국힘 내부에서도 좀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네네. 지금은 좀 수습이 됐지만 그래가지고 공천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었잖아요. 뭐 삭발은 그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니라고 하시지만 네. 뭐 열심히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도 미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 네. 50일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. 그렇지.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입지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편이죠. 발롱블루 까르띠에 그거는 뭐 수리하시고 방금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. 근데 그게 지역에서는 손해봐요. 근데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걸 아는데 전재수 장관 하면 내 머릿속에 발롱블루 까르띠에? 예. 이게 뭐지?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,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좋다. 너무 솔직하게 좋다.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지.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. 내가 이제 다른 예. 사람 같은 그리고 지푸라기보다는 까르띠에가 낫잖아. 다른 어차피 사람 싸우고. 같으면 얘기 안 하는데 문성호 대변인이 아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부산에서 뭐 그걸 보지를 않아요. 이게 커뮤니티에서 막 발롱 불리기 놀리고 이런 걸로 지금 하지가 않아요. 지금 박형준 시장에 대한 어떤 뭐 평가를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부산 민심이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그 사실상 정의한 대변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려는 어떤 그 캠페인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혁신당 스피커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부산 사람들은 정의한 대변인이 누군지 몰라요. 근데 발롱부르 그러면은 그거는 각 본인들의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1등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깎기 위한 거잖아요. 그 어느 정도로 깎여야 그러면은 개혁신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이기겠어요? 아니잖아요. 정은호 후보 그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은 약세 후보는 사실은 바람 불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. 다 이준석일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렇지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 얘기를 하잖아요. 부산에서는 그냥 똑같은 정당으로 보거든. 국민의힘이랑. 물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. 왜 이렇게 상대 유리한 얘기를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. 깊게 받아들이고 발롱블루 까르띠에는 조금 이제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렇지. 다른 걸로 시 같은 거 잘 몰라서 네. 아는 게 하나 생겨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야당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. 근데 실제 지역 민심은 이제 그걸로 작동을 안 하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좀 받아들인 국민 입장에서는 지겹다 이제 좀 그만 좀 싸우고 너네들 그래서 당선되면 뭐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. 당선돼 가지고 너네가 우리 저기 고장에다가 뭔 일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냐. 그리고 너가 지금 정권이랑 뭐 협치해 가지고 어떤 거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냐. 이게 사실 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옆에 있는 정당을 까는 것보다는 근데 저도 정책이 좀 와닿는 중요한 것 같아요. 말이라고 느끼는 게 정의한 대변인은 그러면은 좀 약간 부산시장 나가서 좀 밀어올 만한 정책 같은 게 좀 있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부산을 잘 몰라요. 반대로 저는 서울에만 있는 사람이고 이제 또 여기 생긴 거 자체가 서울 사람이야. 그래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부산 분이시니까 워낙 또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분이 박형준 시장께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시정을 하시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 같은 거를 이제 스스로 사시는 분이니까 많이 느끼셨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당에서 제대로 좀 바로잡아서 해보겠다. 이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얘기하신 게 맞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도 자체가 낮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만의 뭔가 좀 캠페인이 좀 필요한데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젊은 부산 청년 시장. 우리 이게 유혹을 저도 못 이기는데 잘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채팅창 댓글 이거 있잖아요. 네. 신경이 쓰이잖아요. 엄청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. 계속 보게 되지. 그러면 이제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드리면은 자기 지지하는 진영층에 대해서 막 응원하고 상대방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가지 이렇게 보편 민심을 다 담지는 않거든요. 사실
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경향신문 TV 이런 거 안 볼 걸요? 매불쇼 이런 거 안 볼 걸요? 매불쇼 보시는 분들은 또 이거 좀 안 보실 테고.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민심이라고 생각하게 돼. 그 댓글이나 채팅창이. 그래서 패널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거든요. 그러면 각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규 분포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는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래, 예, 좋은 얘기였어요, 근데 예. 이렇게 이 상대 정당을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. 예. 아니, 그러니까 정말 와닿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재수 장관의 어떤 이런 부패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뭐 공소시효 만료가 있지만 어느 정도 범죄 실체가 있는 사실들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중시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반대로 좀 어르신들이나 또 다른 좀 의외로 보수층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. 아 그래 뭐 까르띠에 몇 개 좀 받을 수도 있고 명품백 받을 수도 있지. 근데 그래서 네가 얼마나 잘할 건데 네 해먹는 건 해먹는 거고 얼마나 잘할 건데를 그렇지. 물어보시는 분들도 맞아. 계세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는 것도 안 좋지만 저는 뭐 살면서 뭐 까르띠에 시계 같은 거 한 번도 안 차봐서 그래. 좀 사실 부러워서 매장 가서 한번 차봐. 얘기를 아니, 근데 사실 저 얘기에도 이름도 멋있잖아요. 저 얘기에도 발롱블루. 반박을 안 하잖아요. 네. 뭐 수사의 상황 어떻고 저거 반박 안 하잖아요. 네. 그 반박하면은 축소되더라고 이슈가. 네거티브에 저도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상대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우기는 걸로 보이고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가서 잘 싸우는 걸로 보이고 이게 선거 판세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저 얘기 계속 안 말려들고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는데 계속 긁는 건데.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별로 도움 안 됐더라. 실패했습니다. 예, 말씀하신 거죠. 좋아요. 우리 아무개님께서 저딴 뇌물 받는 인간들을 걸으라고 공천이라는 게 있는데 안 먹히니 괜찮다는 게 할 말이냐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8695님께서는 내로남불이다. 오만함이 이미 문재인 때를 넘어섰다. 심지어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정당이 되어버렸다. 내란 도파민에 중독된 민주당만 모르는 듯 한다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우리 B7J님께서는 글쎄 두 번 시장 잃은 부산이 부패한 양반을 또 뽑을까? 헌기는 과실 축소 좀 적당히 하자라고.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론조사를 믿어야 돼요. 오늘 어쩐지 여유롭네. 오늘 너무 여유롭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뭐 어떻게 부산 시민들 다 알겠습니까? 데이터를 보면서 민심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를 이제 가늠할 뿐이죠. 하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싫은 사람 쪽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이런 얘기 받아들이기 힘들죠. 그건 제가 수용을 합니다만 뭐 그래서 어쨌든 선거라는 건 다수가 표를 주셔야 이제 당선이 되는 거니까 네네. 그 다수의 민심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흐르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아까 그 부산시장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아까 신조 대변인이 전재수 전 장관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무조건 재보궐선거를 다시 하지 않겠냐라는. 아니 그건 서울시장 선거. 서울. 네,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. 그럼 전재수 정치적 가능성이 있긴 하죠. 전 장관에 네, 대해서는 네. 전혀 그게 없다. 아니 지금 일단 그거를 다 무혐의가 나왔으니.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정권의 뭐 정치 검찰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그 민주당의 원내 수석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. 이 국정조사가 필연적으로 특검으로 이어질 것이다.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. 네네. 저는 그 특검에 전재수 전 장관의 의혹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. 다 넣어야 된다. 진짜 정치 검찰 행태는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을 향해서 그걸 사실상 무혐의를 내린 그 특검과 그 수사 당국의 결정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 부분까지 특검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공론화시킨다면 충분히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사법 리스크가 부활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부산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재보궐선거가 열리기 전에 아예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장관을 이겨서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 차단해야죠. 그래야 된다? 예. 네.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. 박형준 시장이 그 삭발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부산 그 특별법 관련된 건데 그 특별법 처리를 민주당이 안 한 거예요, 사실상.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고 정말 부산을 홀대하지 않고 우리가 부산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면 그것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. 네. 그래놓고서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뒤늦게 와가지고 그 법안 통과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노력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. 그럴 시간에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자당 의원들보다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자당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법안 통과도 하나 못한 사람이 부산시장이 된다고 한들 그게 바뀌겠습니까? 달라지지 않아요. 아하. 그러한 진정성, 부산 발전을 누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진심을 저는 부산 시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랬구나. 뭐 특별히 반론은 안 하겠고요. 이 전재수 후보는 해수부
H&M 이런 거 부산에 유치해서 뭐 부산에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비판이 안 통할 거고 부산 뭐 글로벌 허브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설득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그건 뭐 비판대로 받아들이는데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끈질기게 이제 설득도 하고 추진도 하고 법안 발의도 하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지금 댓글은 보니까 어쨌든 지금 부산인데요. 예, 우리 따봉지우님께서는 그냥 박형준이 싫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. 아, 싫으시대요? 그냥 그러니까 뭐 한 분의 뭐 의견이긴 한데. 예.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예. 아니 신경 안 쓰죠 뭐 저는 뭐. 신경 써야지.